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돈이 되는 이제 기사가 좀 있어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보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느 주식에서 또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사와 기업들 함께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제 이정혁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인데요. 국토부에서 이제 GICC 2023 개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재건 이슈가 상당히 이제 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건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재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프라 쪽이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기계나 철강 그리고 각종 뭐 철도 이런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제 부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토부에서 이 GICC 2023 개최를 진행하면서 이게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자에 이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기사를 함께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폴란드, 우크라이나랑 같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복구하자라고 하면서 한국이 지금 폴란드, 우크라이나랑 같이 재건 MOU를 체결했어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도 본격화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 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이런 사업에 자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써야 될 만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인프라 사업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GICC가 이제 19일 날 열려요.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이번이 11회째를 맞는 정부 기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같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이제 계속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볼 만한 부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토교통부가 이 재건 사업이 먼 미래의 사업이 아니라 당장 착수할 시급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 원팀 코리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수도 키이우 첫 방문 마치고 16일날 귀국했죠. 그리고 이제 19일날 회의를 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20억 달러 이상이 될 EDGCF 공여협정을 정식 체결하고 사업 착수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한 약 23억 달러 정도 규모, 그 이상이 될 만한 규모가 지금 사업 착수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착수될 사업이 대표적인 게 이제 6대 선도 프로젝트인데 한국이랑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만한 재건 프로젝트가 뭐냐, 어떤 사업부터 회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6개를 꼽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 교통을 일단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이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도시를 복구해야 되고, 그 다음 공항을 현대화해야 된다, 공항을 재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고, 댐 재건해야 된다. 그 다음 철도,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아우르는
재건 사업으로서 같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교통이라든지 도시, 그리고 공항, 철도, 댐, 하수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만들려면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건설 기계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철도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공항을 짓는 것도 이거 다 건설 기계가 좀 하는 거니까요. 도시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멘트나 철강들이 많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무슨 기업을 봐야 되냐?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볼로디미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대표단이 이제 만났는데 고속철도, 수자원 에너지, 자원 방산 제조업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 참여를 제안했죠. 그래서 이 원팀 코리아로서 참여한 기관들이 있는데 총 20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랑 해양수산부가 참여를 했고 이제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민간이랑 이제 정부랑 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랑 다 협력을 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재건 사업에 지금 참여한 프로젝트의 기업들이 정부 쪽에서는 국토교통부랑 해양수산부가 참여를 했고 공공에서는 LH랑 수전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민간에서는 삼성물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주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현대건설, HD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하나솔루션, 하나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렇게가 해외건설협회가 방문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온 기업들을 저랑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삼성물산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제 패션 사업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건설 사업도 진행을 하는 삼성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건설 말고도 이거저거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놓고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탄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은 이제 좀 많이 빠졌죠. 건설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기회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좀 즉각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HD 현대건설기계 요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얘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표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좀 유사한 기업이 현대인프라코어였는데 이 기업은 어디에 수혜를 받는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도의 인프라 사업의 점유율 2등 건설기계 기업이에요. 1등이 일본의 히타치라고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수혜를 받는 게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수혜를 받는 건설기계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두산 밥캣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좀 강점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벤트도 내일 임박해서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게요. 그럼 이제 HD 현대건설기계가 저는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이제 주가가 꽤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움직여주고 조정줬는데 오늘 또 바로 슈팅을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볼만한 게 철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현대로템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직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주봉상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계단식 상승, 박스권을 그리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이번에 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뿐만 아니라 방산 이쪽으로도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쪽까지 같이 수혜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참여한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초록색 선이 일봉상 50선이거든요. 이 이동평균선.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제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을 한다면은 한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눈여겨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과 하나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제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하나솔루션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추세를 돌리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건설기계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듯이 저는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이런 건설기계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앞두고 이제 현대건설기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현대로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참여한 이 CJ 대한통운이 상당히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인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혹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운수창고나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원팀 코리아의 대표적인 물류, 운수창고 쪽으로 CJ 대한통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류 쪽도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제대로 시장에서 돈이 몰려들면서 부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류 쪽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올 만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J 대한통운까지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기업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본다라고 하면은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저는 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건설기계까지. 물론 이제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네이버는 이제 뭐 재건 이슈로만 가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AI나 이런 것까지 엮인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저는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슈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이슈들도 같이 섞여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딱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과 대한통운이 이 이슈를 조금 잘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기계, 그 중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좀 두각을 드러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현대건설기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단발성으로 마무리될 만한 이슈가 아닌 만큼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8월 달에서 9월 초까지 조정을 주고 말아 올리는 자리인데 지금 타점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수익 한번 공략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자적으로도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정말 큰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건설기계와 철강 섹터는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철강 관련된 종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철강석 가격도 지금 120불을 넘어서 121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